진안군 성수면에서 막걸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진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네요. 자, 헝그리 정신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막걸리 귀농을 해서 막걸리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스토리를 저 시간대 순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는 이제 제가 굉장히 고뇌하고 방황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귀농을 해야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할 것인가, 내가 소를 키울 것인가, 배추 농사를 할 것인가, 뭐 등등등 하다가 결국 선택한 것이 이제 막걸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버라이어티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표하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부분이고요. 뭔가 시작했으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걸리 사업을 하면서 제 인생의, 제 사업의 목표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좀 굵직한 어떤 상장 기업의 좀 최고 임원이었습니다. 회사가 이제 매각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면서 이제 임원은 다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원은 그 임시 직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임시 직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나오고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40대 후반인데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집사람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세 가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재취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주변을 알아보니까 그럼 50대에 들어서 과연 재취업하는데 뭐 인생에 어떤 무기가 필요하나 알아봤더니 뭐 자격증을 따야 된다.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 한번 따보자 해서 제가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뭐 전기 기사, 뭐 소방 관련 기사, 뭐 위험물 기능장 해가지고 한 7, 8개를 땄습니다. 뭘 기억도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쓰는 건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서울대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젊은 시절에 뭐 했냐고. 그렇게 젊은 시절에 공부 안 했냐고. 저는 이렇게 답을 하죠. 젊은 시절에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당신을 만났겠냐고. 그러다가 자격증을 많이 땄는데 결국은 취업을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왜냐면 뭐 자격증 따가지고 어디 뭐 어플라이를 하다 보니까 뭐 월급 얼마 주겠다 하는데 그 제시받은 급여 수준이 제가 받았던 거에 비하면 턱없이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해서 이제 재취업은 못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조건이 안 맞았다라고 제가 재취업을 거부를 했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배가 많이 불렀죠. 아직 그때는 철이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취업 고민을 하다가 동시에 생각한 게 이민을 가자 해서 필리핀, 태국, 뭐 미얀마, 말레이시아, 뭐 그다음에 캐나다 해서 뭐 엄청나게 또 뒤지고 뭐 사람들 만나고 유학 이민 설명회 다니고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야겠다라고 나름대로 태국 이민을 가야겠다고 어느 정도 결정을 하던 찰나에 코로나가 빵 터졌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드세나 싶었습니다. 뭐 여행도 못 하는데 이민은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코로나가 저를 살렸습니다. 오늘의 길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저를 살렸습니다. 옥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득분해 사는 고마워해야 될 사람은 제약회사밖에 없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코로나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제가 귀농을 선택을 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5년 전에 제가 선택한 귀농은 현실 도피였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6천원이야. 미래의 꿈은 농촌에 있어. 농촌에 가서 내 제2의 삶을 불살릴 거야.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에는 가슴이 타들어갔죠. 그게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나 하면서 여하튼 귀농을 선택을 했지만은 당시에는 현실 도피였고 지금은 물론 대단히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서게 됐습니다. 막걸리 사업을 이제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박 3일 말씀드려도 그건 부족하고 20분이라는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자니 한계가 있어서 그건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 기준으로는 막걸리 그 양조 사업에 미래가 있다.
이거는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다. 제 이 인생을 제가 담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걸리 사업을 하기로 했고, 단 이걸 내가 어느 세월에 막걸리 사업을 원점에서 시작을 할까 하다가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럼 양조장을 하나 인수를 하자. 제 여건에 맞는 양조장을 인수를 해서 시작을 하자. 이게 좀 빠르고 안전한 길인 것 같다 해서 한 8개월 정도, 그러니까 2019년도였나요? 한 8개월 정도를 제가 제주도를 빼고 전국의 양조장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한 8개월 동안 제가 주행거리가 10만 킬로가 넘어요. 8개월 동안 주행거리가. 그래서 전국의 양조장이, 허가받은 양조장이 한 1000군데 정도 된다는데 실제 영업하고 있는 양조장은 한 800여 군데, 그 중에 제가 100군데가 조금 못 되는 97군데의 양조장을 다 돌았습니다. 구글 지도에 제가 간 곳, 그 다음에 뭐 전화상으로만 얘기한 곳, 뭐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찍은 것이 한 400군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8개월 정도 제가 전국에 있는 양조장을 다 이잡듯이 뒤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생각한 이 양조 사업이 과연 진짜 맞을까? 내 미래를 담보해도 이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 되겠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양조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필터링한 곳이 3곳이었어요. 저 경남 함양에 한 군데, 그 다음에 저기 대전 쪽에 한 군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양조장을 하고 있는 진안 성수에 한 군데. 근데 가급적이면은 제가 전라도 전주 토박인데요. 전주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에 이제 성수에 있는 양조장을 제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뭐 수구 초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여튼 고향에 내려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작년 1월부터 2023년 지금 3월 31일까지 약 15개월간에 있어서의 저의 어떤 버라이어티한 일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공감하실 얘기일 겁니다. 저도 뭐 거의 25년 가까이 직장생활 사무직종의 연구직으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난데없이 흙먼지 뒤집어 씌고 뭐 농촌에 내려가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야 이거 재밌다 변화무쌍하다 얘기는 하지만 속병이 듭니다. 저도 지금도 온데간데 막 멍들고 아프고 뭐 안 가던 한방병원도 다니고 파스 붙이고 정말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작년에 제가 이거 산 저기 땅이 있어가지고 트랙터를 빌려서 땅을 갈아야 되는데 이거 사람 써서 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트랙터를 빌렸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좀 도와주실 분 없냐? 내가 인건비를 드리겠다 했더니 안 된대요. 그냥 트랙터만 빌려줄 테니까 직접 가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게 한 2, 3분 알려주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트랙터를 제가 운전해보지도 못하잖아요. 시동 걸지도 모르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날 한 2분 정도, 3분 정도 트랙터 배우고 그날 한 300평 정도 되는 제가 땅을 갈았습니다. 저도 사실 놀랬습니다. 제 자신한테. 해보니까 되더라. 제가 이때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농업인이 되기 전, 비포와 애프터에 대해서 제가 농업인이 되기 전에는 그냥 회사에서 뭐 계산기만 두드리고 이 사업 안 돼, 현실성이 없어, 사업성이 없어, 캔슬, 보류, 하지마, 이거 안 돼, 그런 식으로 그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 인생에. 막상 농업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막상 다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없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 정주영 회장이 하시는 어록 중에서 해보긴 해봤어? 이런 말을 제가 50이 넘어서 그 말이 딱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아재들, 도시 50대 아재들의 공통적인 어떤 로망이 있죠. 전원주택, 내가 지은 전원주택, 그리고 대형견을 키우고 낚시도 하고. 근데 제가 아직 전원주택은 아직 못 지었고요. 아직 낚시는 제가 별로 취미가 아닌지라 강아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물보호소에서 강아지 4마리를 새끼를 이제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진돗개 2마리하고 허스키 2마리. 누군가 버림받은 아기들을 제가 데리고 와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제가 살고 있는데 너무나도 힐링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개 강아지가 아니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막걸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막걸리와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술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오늘 이제 맥주 양조장 하시는 그 분도 나오셨는데 맥주는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소주하고 그 막걸리는 그다지 좋아하질 않아요. 뭐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업 다 할 것 같으면 전 세계 사람들 다 재벌됐죠.
근데 이제 저는 막걸리 사업의 어떤 사업성을 보고 들어왔지 막걸리 매니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막걸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 내 술을 최고의 술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이제 엔지니어의 생활을 뭐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계속 연구 개발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뇌리에 세뇌에 박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 술을 지금도 좋은데 제가 좋은 양주장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야겠다. 그래서 국내를 넘어서 세계 1등을 한번 해보자라는 심산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 앞선 그 8분 선생님들 말씀하실 때 다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다 하셨고 저 역시도 막걸리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막걸리 뭐 수도 없이 많은 막걸리를 먹어봤고 저희 집이나 회사나 화장실 빼고는 막걸리가 다 지천에 다 널려 있어요. 아침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계속 술을 마십니다. 마시고 깨면 또 마시고 저희 술도 마시지만은 사실 경쟁 타사의 술도 마셔야 제 술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막걸리로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머리도 감아보고 뭐 좀 이따 식사 시간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막걸리가 이제 발효식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걸리를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변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나오나 이제 그것도 연구를 하고 제가 색깔도 표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한 1년 넘게 보냈죠. 뭐 노력은 시간을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희 주조장에서 만든 술이 작년도에만 그 세계적인 주류 품평회로부터 세 곳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큰 상을 받았고 물론 제가 작년에 한 5군데 정도 제가 어플라이를 했었는데 2군데는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너무 가슴 아픈 시련이고 양조를 하시는 분들의 사실 공통되는 애련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이제 품평회에서 이제 상을 좀 받다 보니까 뭐 난데없이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전화가 와요. 뭐 지난 군수님한테도 전화가 뭐 2번씩 나오고 뭐 무진장 그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한테도 전화 오고 뭐 전라도 큰 저기 이렇게 분들한테도 전화 오고 막 이쪽 저쪽에서 축하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제가 그전에는 사실 모르는 전화는 제가 안 받았어요. 근데 요즘 전화 다 받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뭐 메일을 열어보면 스팸 메일도 한 번씩 열어보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니까 제가 막걸리 양주장을 하니까 이제 뭐 지금은 나름대로 제 계획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이 돼서 나름대로 전통 산업의 일환으로서 그 일원으로서 나름대로 좋은 일 지역사회에 좋은 일은 저희 이제 전통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쌀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만 이 사업이라는 게 자기 사명감만 만족시켜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죠.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를 키워야죠. 그리고 고용을 창출해야죠. 저는 고용 창출이 결국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저희 계획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4가지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도 있고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일도 있고 뭐 중장기 계획도 있고 단기적인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잘라가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막걸리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막걸리 하시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다 가업을 이어갔거든요. 가업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배우고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게 표현하면 전통을 계승하는 겁니다. 우리 좋게 포장을 하면.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나밖에 몰라요. 내가 배운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인수한 양조장도 98년 된 양조장인데 뭐 제 얼굴이 침뱉깁니다만은 제가 막상 인수를 하고 봤는데 온도 습도 관리가 과학적으로 하나도 안 돼요. 이렇게 찍어보고 몇 도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97년간을 3대가 이어와서 하셨어요. 제가 전 대표님이나 그 집안을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97개의 양조장을 다 뒤져서 다 봤는데 다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어떤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발효과학 이런 거 없습니다. 막걸리 대한민국 막걸리에 있어서 발효과학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기회를 포착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발효과학을 접목시켜서 막걸리를 세계적인 주류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막걸리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요.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거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혼자 이거 뭐
열심히 연구해서 어느 세월에 막걸리를 세계적인 술로 만들까 이 고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제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주류 사관학교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유료로 얼마 이렇게 받고 그냥 일주일 뭐 보름 이렇게 술 교육해주는 기관은 서울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술을 일주일 만에 만들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주류 사관학교를 설립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5군데 그 주류 품평회 어플라이 했는데 2군데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이제 영국에, 하나는 벨기에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주류를 응모를 했는데 왜 술을 안 보내고 이상한 걸 보냈냐 샘플로. 이거 막걸리 맞다 한국의 전통 술이다 했더니 이건 술이 아니래요. 이게 침전물이 지겜이라고 해요. 이건 술이 아니래요. 그래서 아예 접수를 못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막걸리 하면 우리 전통 술이라고 우리가 항상 떠들고 있는데 이건 우리만의 외침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내의 외침이고 대한민국 현해탄을 벗어나가면 우리 막걸리를 사실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세계적인 주류로 만들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제일 가까운 일본 사케와 견등한 술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최소한 일본 사케와 동등한 술이라는 걸 제가 인정을 받았을 때 이게 세계적인 막걸리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 9월인가요? 저기 일본에서 딱 한번 전국 사케 경연대회를 합니다. 거기 제가 출품을 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전화를 했더니 아니 너희는 막걸리는 안 받아준다. 지금까지 한국 술을 받아본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 술을 술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일본 사케 협회에서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올해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샘플을 만들고 있는 단계고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일단은 사케와 동등한 그 이상의 술이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술이 이제는 K-팝에서 K-컬처, K-푸드로 진화가 되는데 이제 K-스프리트의 어떤 종주 주자, 선두 주자로 저희 회사가 아마 돼야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막걸리 스테디움인데 사실 이거는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전통시장 부활이라는 컨셉, 그 다음에 청년 고용이라는 어떤 컨셉 이걸 묶어가지고 지역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남부시장 아니면 전주 남부시장 아니면 다른 시장의 큰 면적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그 백종원의 예산시장 부활 그거 아실 겁니다. 뭐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막걸리와 김치를 주제를 해서 전국에 뭐 내노라 하는 막걸리와 김치의 명인들을 다 불러서 부스를 하나씩 다 줄 겁니다. 당신네들끼리 경쟁을 해라. 레이스를 해서 승자만 남아 있게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매출이나 신뢰도가 좀 성실도가 떨어지는 업체는 탈락시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만 남게 해서 지금 전라북도에 찾아오는 우리 국내 관광객들이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분들이 전주 와서 한옥마을 가셨다가 거기서 콩나물국밥 드시고 분산의 이성당 가서 빵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가신다 이런 스케줄이거든요. 그 중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뭐 임실 치즈마을도 가고 지난 마이산도 가시고 그러시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전라북도에 오시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주무시고 가는 1박 2일, 2박 3일의 어떤 문화 콘텐츠 관광 산업을 한번 뭐 제가 주도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이미 시작은 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막걸리 스테디움이라는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3년 내, 2년 이내에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백종원 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반평생을 살면서요. 그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가 되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그 귀농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발짝만 더 앞으로 오시죠. 네, 됐습니다. 상장 전체 대상 진안시 진양우 위 사람은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와 전북 연합신문사가 주최 주관하는 2023년 전라북도 비농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지사 김관영 대동. 꽃다발과 부상품과 상금 20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저보다도 먼저 귀농하셔서
자리 잡으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후배인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막걸리 사업을 하겠다고 귀농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만든 이 성수 주주장의 막걸리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1등의 그 주류가 될 수 있도록 K 스프리트의 그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